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수요일을 책임져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주머니의 박춘현 매니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제 수요일마다 매주 만나게 됐어요. 너무 즐거운데요. 네, 저희 먼저 오늘 빠르게 관전평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주도주의 수급 정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개별 장세가 좀 지속되는 흐름들인데 오늘 시초 양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들 좀 보여줬고 장 후반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인의 수급세에 힘입어서 일시적인 어떤 반등, 특히나 뭐 자동차주가 좀 더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면서 오늘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고요.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시장의 어떤 이 투자 심리가 주도주에 관련된 관망 심리를 좀 일관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들, 이 부분이 1분기 예상되는 실적들은 좀 더 상회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이 부분은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한다면 악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관점. 다만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상향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만약에요. 엔비디아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그 가이던스가 부합하거나 좀 약하다면 이 실적 수급 어디로 빠질까요? 우리가 최근에 실적 기조에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나 뭐 AMD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좀 발표가 됐을 때는 반도체주가 굉장히 큰 폭의 좀 조정 양상을 좀 이어졌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실적 영향들이 만약에 우리 증시에 좀 악영향으로 좀 작용을 한다면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하면서 해당 수급이 좀 개별적으로 좀 이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최근들의 흐름들을 보면 뭐 저PBR 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반사수혜를 좀 작용을 했는데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최근에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상황,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원전, 제약바이오 또는 이 2차 전지의 어떤 단기 일정 모멘텀 안에서 수급이 좀 이연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 매니저님께도 관전평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자, 오늘 증시 좀 약한 장세였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일단 그동안 우리 시장은 올 2024년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1사분기에는 지수 왜곡 현상이 좀 많았던 날이 많았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개별주만 움직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대형주만 움직이고 그 외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뭐 그렇게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뭐 미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테마성의 강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가 또 전력 설비라든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뭐 한전이라든가 뭐 이런 대원전선 뭐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을 텐데 이렇게 지금 개별주 흐름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줄 평도 테마고 튀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 뭐 오늘 아마 새벽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테마성 종목들이 그쪽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좀 계속 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오른 테마성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테마 위주로, 업종 위주로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려는 테마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뭐 모두에게나 공통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미국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고 왜 우리 국내 증시는 왜 옆으로 횡보만 하는 걸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증시 이후에 미국장은 계속해서
최고점을 갱신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지금 대형주 위주의 어떤 왜곡 현상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증시는 지금 대형주가 오르긴 올랐지만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국 금리 인하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도 55조입니다. 55조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이 대기 자금이 좀 언제 움직일까 이제 이런 무언가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든 단행을 한다라고 발표가 나온다면, 했다라고 발표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저는 우리나라 증시 또 한 번 외쳐봅니다. 제가 작년부터 외쳤단 말인데 지수 3,000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A 잔고가 풀리기 위해서는 뛰어오를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관전평 만나봤고요. 저희 오늘 전문가님들의 시크릿 섹터 하나씩 가져오셨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이유한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높여요. 시크릿 섹터 브리핑의 이유연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력적인 섹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변형인 대표가 픽한 섹터는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 내용 먼저 짚어보시죠. 정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 임박. 글로벌 증시 전방에 인공지능 수혜주 찾기가 확산되면서 이번에는 원전주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변압기, 구리 등으로 옮겨가던 테마가 원전으로 분화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다음 주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도 원전주의 긍정적인 재료로 꼽히는데요. 신규 원전 건설 방향을 담을 예정으로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4기 수주 가시화. 체코 정부는 1,2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오늘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과 만나 에너지, 산업, 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가 이어지자 이를 오는 7월로 예정된 30조 원대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선정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한국 수력원자력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팀코리아는 프랑스와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규 원전 도입 확대. 한편 환수원 등 팀코리아가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권 국가와 영국, 스웨덴 등 추가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의 원전업계는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원전 수주 당시 미국 등에서 조달한 핵심 설비를 국산화했고 안전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에서 원전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섹터는 원전 열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크릿 섹터도 확인해 볼게요. 박준현 매니저가 픽한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관련 이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중국 관광객 급증, 한국 관광 재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국내산 화장품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에는 5월 노동절 연휴로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 증가가 컸었는데요. 단순히 특정 브랜드나 제품의 유행을 넘어서 한국 화장품의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액 2022년 대비 6.4% 상승. 앞서 식약처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 수출액은 2022년 80억 달러 대비 6.4% 증가한 85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5천억 원으로 세계 4위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화장품 수출 10억 달러 돌파. 또한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출액이 2022년보다 44.7%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중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수입 화장품 중 우리나라 화장품이 21.6%를 차지, 프랑스 19.8%를 제치고 2022년에 이어 연속 1위를 유지했는데요. 뷰티업계는 이에 따라 2분기와 하반기에도 수출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시크릿 섹터는 바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 화장품주였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수익을 높이는 인사이트 만나보시죠. 네, 수익을 높이는 섹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이 가져오신 원전 관련 업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에너지 전력 고갈 우려가 대두가 되면서 오늘 수소 쪽이 참 좋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원전을 또 가져오셨어요. 네.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 시장의 화두가 AI 산업에 대한 이 확장, 네. 여기에 관련된 계약이 좀 도래가 됐고요. 여기서 시장의 화두가 전력이라는 수급. 네. 이게 좀 기초적으로 봐서는 전력 인프라 전선주가 올해 가장 최근까지 강한 수급 유입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에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 이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소화 과정에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서 대체 에너지 쪽으로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이동하는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태양광이라든가 최근에 뭐 풍력, 뭐 ESS, 오늘은 좀 뭐 수소 관련 테마가 좀 굉장히 좀 강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지금 이 블룸 에너지에 관련돼선 이 주목해야 될 에너지계 5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고요. 이 여파가 그동안 이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대체 에너지로서에 대한 이 호환성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로 좀 보이는데 오늘 여기에 더해서 뭐 현대차의 경우에도 이 수소 밸류체인, 뭐 물류 운송에 관련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여기를 좀 더 본격화했다는 어떤 기사가 네. 오히려 이제 수급을 좀 확대시키는 요령으로 좀 작용했다고 좀 보겠지만 다만 우리가 좀 전체적인 어떤 이 수소의 생태계라든가 인프라들에 대한 현재 좀 진행 경과 사항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아직은 업황이 계속해서 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에 관한 침체기가 좀 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수급은 좀 더 진행이 되겠지만 이게 좀 더 지속되기에는 일단 뭐 인프라라든가 수소 생태계가 조금 더 보편화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쪽은 이 생태계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조금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전 가져오셨잖아요. 네. 최근에 호재성 기사가 정말 많아요. 원전 쪽에 뭐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네. 영국도 그렇고 계속 우리 K 원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K 원전 시장이 어느 면에서 대단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단기적인 국내와 해외양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한 차이는 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 부분이 있으면 3월에 우리나라 신규 원전에 관련돼서는 뭐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네. 아마 그 시점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일정 구체적인 어떤 이 플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뭐 4월 초에 공개가 된다, 총선 이후에 공개가 된다라고 해서 지연이 됐다가 5월 초에는 공개될 수 있다. 이 부분이 5월 말까지 좀 내려왔는데 최근에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31일 날 예정되고 있는 전기본 회의도 다시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코멘트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다만 국내에서 신규 원전에 관련된 도입 기수가 많게는 4기까지 확장이 된다면 그동안 이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친원전 정책 기조를 좀 선회했던 부분, 이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신규 원전 도입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좀 작용될 수 있다면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업황이 여기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시그널로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양 수주 모멘텀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체코의 수주전, 이 네. 부분이 가장 강력한 이 경쟁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으로 좀 치닫게 되고 여기서 프랑스보다 이 시공 능력이라든가 설계 능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보편화되면서 7월 초에 확정될 수 있는 우선 협상 대상자 여기에 더해서 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다음 주에 또 방문을 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원전 도입, 그다음에 영국의 신규 원전 도입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외양 수주 모멘텀들이 조금 더 부각되거나 구체화가 된다면 원전 섹터가 좀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고 차익분을 반납했던 작년의 흐름보다는 더욱더 견고한 흐름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정책적 이슈도 있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은요, 원전주 솔직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원전주는 좋게 보고 있고 솔직히 오늘 그 핫섹타를 네. 원전 수소 이쪽하고 솔직히 화장품하고 좀 많이 고심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체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뭐 수주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도 있지만 일단 원전 업종도 한번 움직이게 되면 네.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연속성도 좋고 한번 오르게 되면은 급등세도 좀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저렴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또 미국에서 또 중국에 또 관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뭐 폭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그쪽에도 관련해서 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감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원전 이야기 대표님께 넘어가서요. 저도 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최근에 저희가 생각하는 원전은 SMR이라는 관련주로 막 계속 떴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도대체 이 SMR이 뭐길래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원전하면 떠오르는 게 대형 원전. 현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대형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형 원전을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3,000 기가와트급 미만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SMR이라고 좀 불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장점이 대형 원전은 공사에 대한 기간, 막대한 이 건설 비용 같은 것들, 그다음에 안전성에 관련된 이슈, 이 세 가지 어떤 난제가 좀 있고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의 경우에는 건설비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또 장점이 공장에서 80% 정도의 공정을 미리 만들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시공 능력들이나 시공 일정들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어떤 장점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안정성 부분에서 대형 원전보다는 이 원전의 방사능 누출이 좀 더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조금 더 극대화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측면들이 좀 있는데 아직은 확정돼서 좀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SMR 관련돼서는 2028년도에서 많게는 2030년도에 초기 구축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경우에서는 지분 투자 또는 공동 개발을 통해서 현재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11차 전기보내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2기 정도는 대형 원전, 뭐 2기 정도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좀 탑재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앞으로 원전 부분에 대한 안정성들이 좀 더 보장되거나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SMR이 뭐 시공 시간이나 안전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만 아직 실현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로 들립니다. 맞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원전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 가질 수 있을 뭐라 해야 될까요? 얘만의 장점, 매력 포인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탈원전 정책 기조에 관련해서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어떤 이 기술력, 세계 최대의 어떤 기술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뭐 해외 수주가 좀 단절됐던 부분, 아랍에미리트의 해외 수주 이후에 거의 한 13년, 한 15년 동안 이 추가 수주가 좀 없었다는 부분들. 폴란드 원전의 경우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한테 우리가 좀 뺏겼죠. 네. 이 부분을 감안해 보면 체코 원전 수준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가시성 또는 수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이 기술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주와 연동돼서 이어진다면 원전주의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실적 베이스 내지는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적으로는 턴 어라운드가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 도입,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돼서 30조 원 규모의 이 체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뭐 이후에 영국이라든가 루마니아 등의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조금 더 본격화되고 구체가 된다면, 그리고 수주가 확정이 된다면 정말 이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수반하는 낙수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세계 각국에서 원전 수주 확정 기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전 관련주 모아간다면 나중에 뭐 세론성 기사 나왔을 때 팔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 기대감만 갖고 좀 접근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네. 수주가 좀 확정된 시점에서는
일단 여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적 기조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높은 발전 단가와 또 사용 후에 해결료에 대한 위험성 시장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죠. 그래서 좀 야권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안전성이랑 관련된 이슈인데 뭐 일본에서 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이 피해 부분이 아직 좀 명확하게 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좀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방사능에 관련된 이슈, 원전의 안전성이 지금 시장이 좀 화두가 됐고 이 부분이 글로벌 원전 도입에 관련된 정책 기조도 명확한 방향성들로 좀 자리 잡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 기술력들이 좀 더 보완이 되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새로운 어떤 동력,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도입되는 어떤 시점에는 조금 더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단기적 리스크의 부분은 저는 다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특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리스크는 선반영되어 있고 기술력 보완된다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픽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매니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이 가져오신 섹터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이 저도 올리브영 가끔 가면 와, 외국인밖에 없어요, 진짜. 네. 다들 이렇게 페이스타임을 켜고 막 뭐 살까 뭐 살까 하면서 이렇게 사랑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화장품도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적당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화장품 업종에 있는 좀 종목들 자체가 이제 막 코로나 이후에 저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고점을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 몇몇 종목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죄송합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화장품 종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살 종목들이 지금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고 자, 그 밑에 이제 후발주로 따라가는 종목들은 우리는 그때 바라보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고를 수 있는 후발주자가 많기에 화장품 업종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커들이 한국으로 오면서 중국발 이제 화장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뭐 관련주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쪽은? 네, 제가 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LG전자가 많이 올랐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이제 여성분이 사셨는데 남자분도 주식을 하시고 사장님, 사모님이 모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모님이 그 주식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어. 아니 왜 LG전자를 사가지고 왜 LG전자 샀냐? 그랬더니 아니 얼마 전에 냉장고 바꿨는데 문고리가 이뻐서 LG전자 문고리가 이뻐가지고 LG전자를 샀다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가지고 있었더니 마침 또 코로나 이후에 수익을 많이 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게 이제 예시를 드렸던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모 면세점 앞에를 갔었는데 백화점 앞에를 갔었는데 분명히 중국인 분들 같아요. 돈을 진짜 이렇게 쇼핑백으로 그 안에 5만 원짜리를 다발로 해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들고 한 열댓 명이 서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화장품 가게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외국 수요가 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는데 정말 오는 거야? 하여튼 그런 의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고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중국에 많이 우리가 의존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가 상품들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 그다음에 북미, 유럽 쪽 이런 쪽에 또 고가 상품들도 많이 판로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영향도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저는 이제 뭐 급등주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 하는 말씀 좀 드리면은 이제 곧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또 색조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선크림도 발라야 되죠.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이제 화장품 수요가 또 많은 시점이고 또 대체적으로 여름 전에 한번 화장품 섹터들이 한 번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마 좀 지금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화장품 섹터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게 됐습니다.
네. 뭐 수출도 좋고 실생활에 잘 묻어있기에 화장품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또 최근 시장에서 계속 비교를 하는 게 화장품과 의료기기입니다. 어떤 것이 더 주가 잘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의료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갈 것이냐라고 질문하셨으면 저는 그냥 단연코 화장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네, 화장품 섹터는 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무너졌던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전에 2016년도, 2014년도 이럴 때는요. 한번 화장품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그 연속성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단발성으로 한 하루 이틀 움직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달 움직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보통은 한 석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옆에 지금 차트 종목들 이름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종목 유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번 차트를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급등하고 쭉 올라갈 때 네. 과연 그 기간이 얼마나 됐었는지. 근데 저는 지금 화장품 섹터가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한 지금 무릎 정도? 무릎 정도. 무릎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 보통 이제 무릎에 서서 내려오는 어깨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주식 격언에도 잘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면, 너무 좋게 나오면 이제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모두가. 근데 화장품주 최근에 너무 잘 올라와서 이쪽 수급이 좀 빠지면 화장품주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오늘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장 후반에 일부 네. 차익 매물들이 강하게 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은 좀 하락 전환을 좀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뭐냐면 1분기 실적 기조에서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좀 상승폭을 좀 극대화시켰고 최근에는 여기서 실적 장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월 수출 데이터가 호조를 좀 보였던 측면들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일단 실적 장세가 좀 끝났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2분기 실적 기조를 우리가 염두에 봤을 때는 4월 수출 데이터가 약 26%가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은 1분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단순하게 색조 브랜드에 대한 약진보다는 기초 화장품에 관련된 매출 포션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좀 차별화 관점에 대한 접근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 두 번째는 인디 브랜드의 이 마케팅 속도들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보면 확장성이 계속해서 좀 무한대로 좀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네. 일시적인 어떤 실적 피크에서는 정점으로 이제 치닫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인디 브랜드의 어떤 중소형주보다는 화장품 ODM사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화장품주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저희 방금도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원료 공급 기업 ODM 쪽도 상당히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화장품주에서.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매출이나 실적 성장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는 그냥 매수 매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식은 저렴한 시세를 사는 것이 저는 주식 투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나쁜 기업이 아니죠. 근데 지금 뭐 9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되게 나쁜 종목일 겁니다. 근데 하지만 뭐 시총이 뭐 1,000억도 채 되지 않고 뭐 테마주라고는 하지만 자기한테 지금 20% 30% 수익을 준다면은 자기한테는 그냥 우량주일 거예요. 그 종목 자체가. 그렇다시피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만 놓고 본다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고요. 그 밑에 지금 신저점을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이제 뭐 1,000원, 2,000원 갔다가 이제 2, 3,000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본다면은 충분히 저렴한 시세의 주식을 모아가지고 또 나중에 한번 바람이 불 때
또 기대감이 나올 때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화장품주 많기 때문에 주가 밑에 바닥에 있는 것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상승 가능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탑픽 종목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변영인 대표님부터 탑픽 종목 원전주. 예, 저는 원전주 안에서 한전 기술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일단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이 종합 설계에 관련된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독보적인 기술,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였고, 차세대 원전 기술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수주, 신규 수주를 획득하고 난 이후에 원전 설계 관점에서는 한전 기술이 사실상 독점화되는 어떤 수익 구조를 우리가 대변해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가 원전 한 기당 약 3천억 원대의 어떤 이익률을 좀 더 우리가 추산해 보면 원전 4기면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실적 기조가 단순하게 수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관련된 설계 용역비들이 네. 매출로 좀 환입되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소폭 좀 감소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4분기죠. 신한올 3호기 그리고 4호기의 재가동에 관련된 여파가 이익 기조로서 아직 1분기에는 덜 충족된 측면들이 좀 있었지만 2분기에는 이익 개선이 좀 더 확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점에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단기적인 이벤트는 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11차 전력수급 기본 회의 또는 뭐 체코 원전,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이슈, 영국 이슈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한전 기술은 단순한 수급 기대가 아닌 수주와 연동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본다면 저는 한 7만 1,000원. 오늘 종가가 7만 1,700원인데요. 네. 7만 1,500원 미만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 8만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목표가 82,000원에 손절가는 6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주 관련 모멘텀까지 있는 한전기술 계속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쪽은요? 화장품주는 오늘 한 3% 정도 빠졌던 CNC 인터내셔널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네. 아까도 좀 강조드렸던 ODM 3사, 네.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CNC 인터내셔널 여기서는 외형이 가장 작은 게 CNC 인터내셔널이죠. 다만 성장률을 감안해 보면 ODM 3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한 25%대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 하반기 증설 투자 효과 이 부분이 1분기 실적 기조를 좀 이끌었지만 상반기에 임대 공장이 추가적으로 좀 가동된다면 기존의 색조 브랜드의 화장품의 어떤 이 양산 이 대수가 한 2.5배 정도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상기해 보면 저는 한 87,900원 여기보다는 조금 더 하회할 수 있는 한 85,000원 미만 구간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탑픽으로는 CNC 인터내셔널 만나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네. 화장품 탑픽과 원전주 탑픽 알려주시죠. 네, 저도 원전주 탑픽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안 말씀하셔도 돼요. 화장품 2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화장품 탑픽 주로는 이츠한불을 여러분들께 이츠한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츠한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는 2018년도에는 7만 원이 넘어가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5,490원이 오늘 네. 종가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고 중간중간에 한번 급등했던 이력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이나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정도 15,000원대, 2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은 상당히 저렴하지 않을까,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추세적으로 이제 거의 뭐 바닥을 다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도 4월, 5월 부분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지금 거래량, 수급이 한 번씩 붙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면 이제 누군가는 이 종목을 조금씩 사고 있구나, 사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지금 차트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네. 잠시 이렇게 잠시 들여다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지금 거래량들이 250만 주씩 2번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거래량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거의 거래량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누군가는 사고 있다.
저렴한 시세에서. 그렇다면 이때 사람들이 많이 살 때 나도 같이 이 주식을 같이 사주고 남들이 팔 때 좀 같이 팔면 큰 낭패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정도면은 아마 테마주로서 급등주로서 또 업종을 이 테마 순환매 장세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화장품 또 바람이 또 불어온다면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목표가 손절가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지금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차트를 한번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에 이 윗꼬리 차트상 일본 캔들을 보고 계시는데 윗꼬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는 그다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봐야 될 실질적인 매물은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22년 4월 달 많이 터졌던 이때입니다. 여기서부터 큰 매물이 좀 상존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25,000원 정도 우리가 목표가를 좀 가져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는 제가 1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0원을 제시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서 이 자리만 조금 벗어나면은 다시 못 오른다라기보다는 좀 장기간 횡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나오니까 또 그때 또 새로운 정보들 나오니까 그때 또 갈아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지금 15,000원 15,490을 오늘 종가인데 16,000원, 한 15,000원 사이 요 밴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씩은 모아가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이치한불 만나봤고요. 매니저님 인사이트 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인사이트 궁금하면 공개 방송 없을까요? 네. 제가 내일 지금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대표님과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한데 내일 오전에 또 제가 또 이 화장품 섹터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들 또 못다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한불 외에도 여러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 또 시황 이런 거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